네, 어제 우리 증시 이벤트 데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아주 잘 넘겼습니다. 내마녀도 좀 가을을 타는 듯한 분위기였죠. 특히 만길 상당히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면서 또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이벤트 구간을 지나고 있는 이번 주 전반적인 한번 흐름을 리뷰를 해보고요. 향후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이슈 챙겨보시느라 바쁘셨거든요. 투자자분들요. 이벤트 데이였는데 선방했죠. 그렇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FOMC까지 해서 이제 그 대형 이벤트들이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됐는데요. 어제는 이제 모두 아시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제 아이폰 5가 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럽 안정화기구 그 ESM의 그 합헌 판결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대부분 이제 발표가 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컸었는데요. 모두 아시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는 0.66포인트, 0.03% 오른 1950.69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2.96포인트, 0.57% 오른 이제 520.48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전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이제 우세했었는데요. 오늘 증시에는 이제 긍정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이 한 1,2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한 240억, 그리고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이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이 3.72%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2.87% 상승, 그리고 식음료라든가 중의목재, 화학 이런 업종들은 이제 소폭의 내림세를 또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15개, 그리고 439개 종목이 올랐고요. 또 하한가 3개를 포함해서 384개 종목이 이제 내림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 상당히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예상을 깨고 동결했죠. 그렇습니다. 뭐 그 예상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은 곳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뒀는데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전개가 됐었는데요. 어제 이제 지난 7월에 시장이 예상하다는 0.25% 내린 이후에 두 달째 연속 기준금리를 연 3%로 이제 동결하는 그런 금통위 이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대부분 우세했고요. 하반기 중에 빠르면 다음 달, 아무튼 연내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지수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대한 추가 양적 완화의 내용이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어제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관련주들의 움직임, 금리 인하 동결로 인해서 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희비가 많이 엇갈렸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 금리하고 좀 밀접한 이제 업종이 뭐 금융, 증권, 이제 건설 업종이 아무래도 금리에 따라서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련주들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하를 기대했다가 이제 동결로 되면서 이들 업종 모두 별다른 이제 그 특징을 이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금융주들은 이제 대체로 약세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융업종은 어제 0.3%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우리금융이 1.78% 하락한 11,050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주주가 0.73% 내린 34,050원, 그리고 KB금융주주가 0.38% 내린 38,850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신한금융주주도 0.18% 내린 36,000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4대 금융주주가 모두 하락세를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건설주들도 대체로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그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형 건설주 가운데서는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소폭 상승한 채 이제 마감을 했고요. 대림산업은 소폭 하락했고요. 대우건설은 역시 보합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가운데서는 한라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소폭 상승했습니다만은 쌍용건설이라든가 계룡건설,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들은 또 약세 마감하는 그런 또 모습 보였고요. 또 지수와 함께 움직였던 증권주들도 대체로 이제 약보합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정도만 이제 강보합선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다른 증권사들은 또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애플 아이폰 5입니다. 간밤에 보니까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공개가 된 이후의 반응 상당히 주가상으로는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뭐 시장의 평가 그리고 애플 아이폰 5 좀 관련돼서도 좀 얘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12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애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르바 부에나 예술센터에서 아이폰 5 신제품 발표 행사를 이제 가졌는데요. 아이폰 5는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대로 4인치 화면을 장착한 LTE 폰으로 이제 출시가 이제 됐는데요. 가로 길이는 이제 기존 제품과 같지만은 이제 세로 길이를 늘려서 화면 비율이 기존에 이제 3:2에서 16:9로 이제 좀 변형이 좀 됐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이 같은 이제 9개국에서 1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예약 주문을 받아서 21일부터 이제 배송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지 못했고요. 또 2차 출시국 28일부터 이제 예약이 시작되는 2차 출시국에도 이제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연말 정도부터 국내에 이제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은 이제 아이폰을 내놓을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로 SK텔레콤과 이제 KT를 이제 명시를 했고요. 일단 아이폰 5에 대해서 뭐 국내 전문가들은 기대 이상의 혁신은 없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표현대로 뭐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얇은 스마트폰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제품이 뭐 삼성전자 제품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판매 대수는 이런 평가보다는 이제 판매 대수는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실제 좀 받아보려면 일단은 판매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국내 시장에서요. 관련돼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대만큼의 혁신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도 좀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LTE 지원이라든가 아이폰 4S 같은 4S처럼 가격이 이제 같기 때문에 국내 통신주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끝난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늘 끝난 미국 증시에서 모두 이제 이틀째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사인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역시 또 관심거리였었는데요. 모두 아시지만 삼성전자는 어제 0.54%가 오르면서 130만 1,000원,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에 130만 원대를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경쟁사인 LG전자도 2.49%가 오르면서 이제 74,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 관련 부품 업체들은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5% 넘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9,9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또 인터플렉스도 3% 넘게 오른 7만 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LG노텍은 장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 0.8% 내린 86,600원으로 이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라이콤이라든가 블루콤도 5%, 또 3.57%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부품 업체들 가운데는 이제 애플에만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삼성전자에도 동시에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FOMC의 결정까지 나오게 되면서 일단 큰 이벤트들은 최종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떻게 좀 수익을 내야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가 좀 코멘트 좀 알려주시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 이벤트들은 사실상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역시 또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이제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가
일단은 뭐 아주 기본적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들뜨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가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3분기 실적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남은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부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 조언하면서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이제 앞두고 배당을 겨냥한 역시 또 실적주에 대한 배당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매 그 행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물론 뭐 가장 많이 사들고 있습니다만 역시 고배당주, 뭐 SOE 같은 고배당주를 역시 또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을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수가 이제 2,000선에 이제 뭐 다가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수에 대한 이제 부담으로 결국은 옐로우 칩이라든가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2등주 옐로우 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다 보니까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군들도 미리 좀 선점을 해서 꾸준히 관심권을 두고 좀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같이 짜보겠습니다.